웹툰 중에 덴마라는 게 있어요. 웰메이드였어요. 연재를 한창 할 때는 했는데 후다닥 끝내버렸어요. 떡밥이 아직 안 풀린 게 한 2만 개 정도 있는데 그래서 팬데믹 웹툰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팬메이드로 그래서 지금 있어요. 덴큐라고. 아니 미쳤다. 이게 세계관에 엄청나게 과몰입했던 에너지가 터져버려서 작품으로 나와서 세계관이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계속 말했던 건 약간 놀이에 가까웠잖아요. 유흥생활, 네. 여가생활에 하던 그런 건데 사실은 요즘 기업들에서도 브랜드에서도 굉장히 차용을 많이 해가지고 저 진짜 잘했다고 봐요. 빙그레우스 아시죠? 유명하죠. 저는 이제 사실은 처음부터는 몰랐고 후에 알았는데 빙그레우스 더 마시스가 이름이고 왕이 계승을 하는 그런 스토리였잖아요. 이 사람이 온몸에 두르고 있는 것들이 빙그레의 제품들인 거예요. 이 빵또아가 레전드예요. 빵또가 맛있는데. 근데 저도 이때 빵또아 엄청 좋아해가지고. 일단 좋았던 점은 이것까지 빙그레 거였어를 전 여기서 좀 확실하게 다 캐치한 게 있어요. 맞네요. 사실 잘 모르고 먹는 경우가 있잖아. 어릴 때 먹던 네. 것들이니까. 비비빅도 캐릭터가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그 메로나 캐릭터인데 옴때 메로나 부르장 올때 메로나에서 기인한 센스. 그러네요. 맞아. 저 이게 너무 재밌네요. 어버이날에 아버지한테 자신이 아끼는 걸 나눠드린다 치고 요플레 뚜껑, 뽕딱 꼬투리, 슈퍼콘 끝부분을 선물했다가 아버지의 분노를 사서 얼차려를 받았대요. 개웃긴다. 그냥 소비자들이 쓰는 뭔가 용어들 합쳐가지고 이렇게 컨텐츠화 한다는 게 정말 잘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댓글들이 이런 게 진짜 많아요. 이걸 누가 기획해서 누가 통과시켰냐. 그리고 최종 컨펌해준 회장님 쩐다. 이런 댓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상황을 생각해보면은 마케팅 다음에 홍보 뭐 할까 제가 이런 거 생각해봤거든요. 그래서 빙그레우스라는 건데 하면은 40, 50대 부장님이 야, 너무 좋은데? 할 것 같지가 않은 거잖아요. 맞아. 야 이래가지고 야 되겠냐? 근데 이게 다 통과되고 회장님까지 야 너무 좋은데? 하고 간 건지 뭐 이런 게 좀 궁금해요. 궁금해. 이게 저희가 예전에 그때 봤던 그 그리스 로마시나 그거 그림체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있잖아요. 만화로 보는 흥이 다 깨져. 맞아요. 이 디오니소스 밈도 한 몇 년 전에 이거보다 몇 년 전에 유행했었는데 그때부터 저희가 이미 이러한 그림체라든가 그런 디테일한 세계관에 들어간 요소들에 익숙해져 있었고 지금은 이렇게 내도 이상하지 않은 오히려 잘 먹히는 거죠. 이분들이 광고도 이제 만들어요. 최근에 슈퍼콘 광고가 나왔는데 슈퍼콘을 여기에 머리에 달고 어느 날 슈퍼콘이 돋았다. 엄청 진작 연기해요. 아무튼 뭐 모르겠어요. 맥락이 사실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컨셉은 진짜 확실하게 유지하고 있고 핵심은 그거죠. 원래 슈퍼콘 광고는 어릴 때 생각하면 이렇게 딱 때리잖아요. 그냥 TV에서. 근데 이거는 보고 싶게 만드니까 찾아와가지고 지금 543만이잖아요. 광고인데 6분짜리인데 다 보게 만들고 이 브랜드와의 엄청난 그 친밀도 이런 게 쌓이니까 의도한 전략인지 의도한 전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런 얘기들은 저희도 옛날 많이 했었거든요. 광고도 이제 막 푸시하는 게 아니라 찾아와서 보게 만들어야 된다. 스토리가 있고 네. 반전이 있는 콘텐츠로 광고도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찾아와 준다. 빙그레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삼양이 엄청났다고 봐요. 그 설정이 전 너무 좋았어요. 한물 간 걸 인지하고 네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려고 하는 그 설정 자체가 저렇게 위트 있게 표현을 할 수 있나? 그러니까 대단하기도 하고 재밌고 뮤지컬 형식으로 광고가 만들어졌는데 규현 님이 노래를 부르셨어요. 노래도 너무 잘하고 감정 표현, 스토리가 거의 좀 완벽해요. 내가 원조고 내가 오래된 앤데 불닭볶음면이라는 슈퍼 아이돌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은 쟤만 바라보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 불닭볶음면 광고도 그래서 새로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글로벌 스타고 내가 얼마나 당당하고 내가 얼마나 멋있는지 불사조 같이 약간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 스토리 구도도 너무 잘 잡았고 인정할 거 인정한 부분도 원래 기업들한테서는 볼 수 없었던 태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전 정말 웰메이드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1200만. 그러네요. 네, 저 실제로 그래서 삼양 거 이때 한동안 사 먹었어요. 갑자기. 이것 때문에? 근데 이거 보고 나서 땡기기 시작하는 제가 원래 라면을 많이 먹지 않는데 삼양 거 많이 먹고 그때 한동안 나도 모르게 몇 번 더 먹게 되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불쾌하지가 않아요. 이런 광고는. 저도 미디어 혹은 뭐 컨텐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세계관을 되게 중시한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예를 들면은 옛날에 SM 엔터테인먼트 동방신기 그 이전에도 당연히 그랬지만 세계관 같은 게 다 있었는데 저희는 그런 요소에 많이 주목을 안 했었잖아요. 동방신기도 세계관이 있었어요? 엑소는 확실히 있었어요. 엑소는 맞아. 초능력자라고 그건 해가지고 알아요. 네. 각 행성이 있고 거기서 막 오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새도 그런 게 더 디테일하게 기록되니까 사람들이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고 에스파 같은 경우에도 되게 많이 사람들이 호평을 하는데 에스파에 막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도 되게 현대적인 어떤 걸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 뭐 가상세계에 누군가가 존재가 있어서 이 세상에 어떤 빌런이 있는데 같이 협력해서 이 빌런을 약간 무찌르는 그런 느낌의 세계관이 구축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조력자도 있고 시대를 잘못
만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학창 시절에 이제 엑소가 엄청 인기가 많았는데 그때는 멤버들과 노래를 더 좋아하고 그 세계관을 오히려 부끄러워했어요, 애들이. 맞아. 본인들도 저 기억나요. 오글거린다고. 어디 방송 나와서 조금 맞아, 본인들도 좀 민망했던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막 팬들도 굳이 언급을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그런 거였는데 요즘에 그 에스파만 봐도 오히려 정말 잘 찰떡으로 딱 모든 게 있잖아요. 좀 타이밍이 좋았죠. 그런 맞아요, 버추얼 타이밍이. 아이돌 얘기도 그쵸. 익숙해지고 사람들이 그 유쾌한 골짜기로 가는 와중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죠 이제. 세계관을 이해하고 더 파고 그런 복잡함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지금 훨씬 좀 사람들이 습관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예전보다 더 많이 찾게 되지 않나? 이 세계관이 진짜 중요한 요소인 게 이달의 소녀라는 그룹이 있거든요. 근데 그 그룹도 나름의 그 되게 디테일한 컨셉이 있어가지고 세계가 몇 개의 차원으로 나뉘어 있고 누가 뭐 어디서 만나고 막 그런 되게 디테일한 컨셉이 처음부터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멤버들이 하나씩 공개되는 컨셉으로 그룹이 만들어지고 마지막에 최종 멤버들이 모이는 과정이 그 세계관 내에서 어떤 스토리가 있는데 그걸 외국 팬들이 되게 좋아했었어요. 당시에는 언어로 말을 오히려 많이 안 하고 떡밥들을 던져놓으니까 K-팝 성장하는 시기랑 맞물려서 관심이 그쪽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바이럴했던 경우도 있었고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공통의 경험들이 저희에게 자연스럽게 재해석할 수 있는 세계관을 만들어주고 또 익숙한 면모를 보게 해주는 펭수가 엄청 떴었잖아요. 2020년에 펭수의 부상과 함께 EBS 유니버스 탄생한 것도 하나의 큰 사례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뚝딱이 인형 맞아, 그 맞아, 형님이 맞아, 맞아. 대선배니까 펭수한테 이제 약간 혼내짓 하는 그런 것들도 영상에 담기면은 저희는 그게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 구도가. 브랜드마다 자기만의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 세계관에 잘 입혔을 때 오히려 더 호평받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 뚝딱이였나 뿡뿡이었나 하여튼 시대를 평정하던 그쵸. 때가 있었잖아요. 저희 어릴 때 뿡뿡이요. 그런 요소들 모두가 아는 캐릭터고 뭐든지 간에 이제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그거를 짚어주는 것 자체도 현실적이라서 오히려 더 재밌고 보통 콘텐츠, 문화 콘텐츠 세계관은 세계관이 먼저 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굿즈가 나오는 거니까 해리포터가 있으니까 지팡이 샀지 누가 지팡이 사라 그러면 안 사잖아요. 기업들이 하는 경우는 저희가 제품을 먼저 어릴 때 꾸준히 다 같이 먹고 마치 의식처럼 목욕 끝나면 그쵸, 먹고 목욕 끝나면. 먼저 제품과의 친밀도를 쌓은 거를 정확하게 이용해서 그 다음에 세계관을 만든 맞아.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삼양하고 이 빙그레 같은 경우는 같은 스튜디오가 한 거예요. 스튜디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스튜디오 조희열. 그 스튜디오 분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제품들의 특징을 잘 살려가지고 기업이 세계관을 했다는 것은 생활부터 출발해서 순서가 조금 다르죠.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게 제품마다 가지는 이미지가 있고 공통의 경험이라는 게 있어서 그 제품을 봤을 때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를 명확하게 의인화시킨다든지 동물처럼 만든다든지 캐릭터화하는 과정에서 맞아. 세계관이 구축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되게 자기 제품에 대한 이해가 잘 돼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소비자에 대한 이해도 잘 돼 있어야 되고 그게 진정성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관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진짜 이게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메로나를 먹는 사람들이 있었고 엑셀런트를 먹는 애들이 있었고 이게 타깃에 대해서 어떻게 캐릭터를 구현하냐도 진짜 다르고 예를 들어 엑셀런트는 바닐라하고 프렌치 바닐라 쌍둥이로 이렇게 그리신 것 같아요. 쌍둥이 어린 친구들로 너무 잘 찰떡이잖아요. 근데 엑셀런트를 의인화했을 때 막 사스케처럼 멋있게 쓰면 뭔가 안 어울리잖아요. 그러네요. 이런 것들도 엄청 고민을 해가지고 세계관 구축하고 그다음 애초에 타깃이 저희 또래가 아닌가. 어릴 때 이거 먹다가 지금 어른이 되고 이런 감성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타깃으로 했지 엄마 아빠를 노리고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겟도 저는 되게 잘 잡았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기업이 제품을 내면 내가 지금까지 메인 타겟이 아니었던 타겟한테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 나의 제품을 꾸준히 사주던 사람들한테 더 어필을 하거나 그러잖아요. 지금 얘네가 타겟을 잡은 거는 과거에는 메인 타겟층이었지만 이제 소비하지 않는 타겟층인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엑셀런트를 먹진 않잖아요, 잘. 그런 사람들을 향수를 자극해서 이 사람들을 다시 데려오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전 진짜 대단한 것 같고 그게 또 먹혔으니까. 저 실제로 먹었어요. 그래서 이거 포지션이 되게 좀 고급 네. 고급 손님 오시면은 아이스크림 내다 드려야 주는 거 되는데 뭐 포장지나 그런 이미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동시대 사람들이 한 거죠. 연출하신 분들이 다 저희 그 동년배들이 아닐까. 귀엽네요. 모해화 됐네요. 무슨 화요? 모해화 됐다고 하잖아요. 이런 걸. 네? 이거 다 아는다는 줄 알았어. 어디 세계관? 저는 향
향수를 좋아해서 원래 향을 무조건 맡아보고 사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안 그런 향수가 있어요. 산 이유가 세계관 때문이었어요. 페날리곤스의 포트레이트 라인이라는 건데 가게도예요. 한 귀족 집안의 가게도, 그 가게도별로 향이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향이 다 다르고 향마다 스토리가 다 있어요. 인생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의 인생이 인생이. 있어요. 로드 조지의 딸 더치스 로즈라는 향수인데 이 사람의 스토리가 너무 끌리는 거예요. 자유를 찾아 떠나는 딸내미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뭔가 집안의 뭔가 강압적인 이런 걸 벗어나서 난 좀 자유를 찾아 떠나겠어 이런 스토리가 있는 캐릭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끌리는 거예요. 원래 이 향을 사고 싶지 않았는데 이걸로 샀어요. 플레이리스트랑 비슷한 거예요. 공감이 확 돼버리면 알맹이가 좋겠지 하고 그쵸, 이렇게 그쵸. 그 스토리를 사버리면 이게 그 세계관에 좀 힘이 아닌가. 지금 보면 세계관은 그런 스토리라인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떡밥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혹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스토리에 매료돼서 내가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1차적인 거고 그걸 넘어서 이제 더 팔 게 그쵸, 있어야지. 더 창작해서 내가 찾아가게 되고 예시가 하나 떠올랐는데 웹툰 중에 덴마라는 게 있어요. 아 명작이죠 명작. 근데 그 작가님이 세계관 장인이에요. 세계관꾼. 너무 웰메이드였어요. 연재를 한창 할 때는. 했는데 어느 날 후다닥 끝내버렸어요. 떡밥이 아직 안 풀린 게 한 2만 개 정도 떡밥이. 있는데 그래서 와 뭐야 했는데 팬들이 그 세계관이 여기서 멈추는 걸 허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팬들이 웹툰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팬메이드로 계속. 그래서 지금 있어요. 수요 웹툰인가? 덴큐라고 있어요. 화요일 웹툰. 아니 진짜요? 아니 미쳤다. 이게 세계관에 엄청나게 과몰입했던 에너지가 터져버려서 작품으로 나와서 세계관이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이어져가는. 있어요. 저희 최근에 브림에 비스포크가 엄청 떴거든요. 틴트는 아시죠? 저는 안 봤어요. 시인트 보진 하면은 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을 직전에 봤기 때문에 아 엄청난 기억력으로 네. 근데 틴트가 끝났잖아요, 그죠? 네네. 끝이 난 건데 네네. 비스포크에서 이제 걔네가 결혼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비스포크 광고를 찍은 거래요. 그게 비스포크에서 작가님이랑 계약을 한 거죠. 또 웹툰을 그리는 건데요. 비스포크 내에서 네이버 웹툰 이런 게 아니라 유정과 홍설의 결혼 후 라이프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팬들은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 뒷얘기가 궁금했었는데 진짜네? 이런 식으로 다시 대박. 그려주는데 이제 비스포크 가전제품이 그 만화에 너무 사실 자연스럽고 기획 의도 너무 좋고 이런 어떤 기업의 자본력 덕에 세계관이 더 이어갈 수 있게 됐고 보고가 너무 잘했는데 네. 저도 나중에 언젠가 애플에서 덴마 연재해달라고 해가지고 덴마가 다시 절대 안 되고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잘 구축된 세계관이 이렇게 기업의 이미지, 어떤 제품의 이미지랑도 녹아들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사례라고 느껴지고 콘텐츠를 보던 사람으로서도 되게 만족감 있는 좋은 퀄리티. 그만큼 이게 또 화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억지로 밀어넣고 이런 것보다는 진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세계관을 이미 녹아들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이걸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